안녕하세요. 한방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두드러기는 가장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두드러기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콜린성 두드러기? 뭐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 100명 중 7명이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신부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등의 상황,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황, 불안, 충격 등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 등 어떤 물리적,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내에 열을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운동 등 신체 활동량이 많고 체온의 변화를 많이 겪는 10대, 20대,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증상은 보통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고 가려움이 발생하고 1-2mm 정도의 크기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작은 팽진,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발적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을 쉬기가 힘들고 현기증, 복통까지 발생하기도 해요. 손, 발을 제외한 몸 부위에 많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내에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콜린성 두드러기는 왜 발생할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콜린성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리는 신경절달 물질과 관련이 있어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는데요.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이 아세틸콜린은 땀샘의 수용체와 만나서 땀이 분비되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 저는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라고 하는 분과 저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두드러기가 생겨요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땀 분비가 잘 안 되는 타입은 체온이 올라가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땀샘의 수용체와 반응하지 못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된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와 반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가려움, 팽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체온은 올라가서 더운데 땀을 잘 못 흘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이나 운동한 후 등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많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타입인데요. 이 경우는 체온이 올라가서 분비가 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땀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 땀이 안티젠, 즉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비만세포를 자극하고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자기가 흘린 땀에 알러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두드러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증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앓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 고통을 알 수가 없죠. 요즘은 더운 여름에는 실내 냉방이,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너무 잘 되어서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가 많고 또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심리적인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해서 온몸이 따갑고 가렵고 아프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실제로 콜린성 두드러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우울증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과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해서 몇 주 안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몇 년 이상 길게 지속되기도 하죠. 보통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는 상황을 피해서 최대한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티칭을 하고 두드러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냉찜질을 하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는 등 피부 온도를 낮추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지만 사실 두드러기 증상만을 억제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죠. 한의학에서는 몸의 전반적인 그리고 피부의 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열이 나는 상황을 피하기만 해야 하나요? 평생 조심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극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린성 두드러기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